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뭐 부친상도 당하고 여러 가지 또 개발을 한다고 또 여러 나라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동안 영상을 지금 찍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있는 동안 이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요번에 이제 요 기간 동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 중에 뭐 한 가지를 가지고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까 싶어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실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금융을 하시는 분은 금융적인 관점에서 실제 또 여기 뭐 땅을 사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땅 매매에 관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점에서는 뭐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또 약간의 또 이론적인 모장도 뭐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단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값어치를 구별하느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값어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승패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개발을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도심 외곽 지역이죠. 뭐 영강 시골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은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여러 군데를 지금 제가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도심은 값어치 부여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는 벌써 많은 값어치가 부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값어치를 찾아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이 상가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상가에 어떤 업종이 입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값어치가 많이 틀려집니다. 뭐 이런 거죠. 유동인구에 따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업적인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단적으로 조금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상가에 많은 뭐 식당들, 분식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옷가게가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병원이나 뭐 약국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상가의 어떤 값어치는 또 틀려지겠죠.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인데 안정된 수익을 이제 보장하고 거기에 이 상가에 입점을 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 상가의 값어치는 높아집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강남 나 강북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들도 결국은 수익적인 모델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익적인 값어치가 결국은 부동산의 값어치를 좌우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은 개발을 통해서 값어치가 부여가 돼 있죠. 그렇지만 중소도시, 그리고 도심 외곽 지역의 값어치가 아직까지 부여가 덜 된 지역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값어치를 부여했을 때 이제 대도시보다는 좀 더 수익적인 면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매번 내가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사가 좀 되고 여기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거라 하는 좀 친숙한 면이 있죠. 접근성이 이제 매번 보존되기 때문에 이 값어치 판단을 하기에 조금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쪽으로 그러니까 도심 외곽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빈 땅에다가 어떤 값어치를 부여해서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빈 땅에다가 이게 빈 땅을 이 값어치가 있는지 여기에 투자했을 때 과연 이제 손해를 보지 않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뭐 어떤 개발 이슈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몰리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개발 이슈에 따라서 이제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걸 참고 삼아서 하는 거지. 실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건전한 투자 방향을 봅니다.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투기하듯이 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부동산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참 곤란할 수도 있다.
상투 잡는다는 게 이제 마지막 가격이 다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요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참고 삼으시라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소매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옆에 저수지가 있고 뭐 주변 환경이 원체 좋아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거 보고 이제 입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입지가 제가 개발을 했을 때 이 입지가 많은 값어치를 양산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값어치 부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칠곡군 이제 아곡리에 있는 데인데, 여기 폐축사가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이 폐축사가 있었고, 요 2년 동안 이 땅을 매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 폐축사가 원체 뭐 보면 이제 지저분해 보이고 이러니까 개발을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폐축사, 말이 폐축사지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로 이제 요 땅 위치에서 보면 천하에 이제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가 비가 조금씩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있을 때, 그래 뭐 우연찮게 여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가봤는데, 이 폐축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폐축사 뒤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바로 옆에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 폐축사 위로는 또 주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수지조차 이제 굉장히 맑은 저수지가 또 있었고, 그리고 앞에 전면이 또 개방되어 있어서 멀리까지 또 뭐 속 시원하게 확 트여져 있었고, 그래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IC하고 접근성이 한 5분 정도, IC에서 5분 안에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도 굉장히 가까웠고, 그래서 인가도 많이 없는데 또 가장 가까운 인가는 또 100m도 안 되는 쪽에 이제 또 가장 이제 인가가 또 있었고, 100m 안쪽에 인가가 있어서 모든 인플라가 들어오기가 또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참 용이했어요. 그래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면 이제 이 값어치가 극대화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주거 시설을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카페나 뭐 이런 이제 어떤 상업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땅 평수가 그래 넓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폭이 조금 좁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용이치 않을 것 같았고, 건축물 중에서 모듈 건축물이라는 이제 부분에, 모듈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뭐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보통 모듈과 뭐 농막의 어떤 컨테이너 박스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모듈 건축물이라는 게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바로 앉히면 되는 그런 공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듈은 자세한 내용들은 뭐 또 다음 시간에 모듈을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컨셉을 모듈로 잡았어요. 컨셉을 모듈로 잡아서 여기에 한옥 두 채, 그리고 관련되는 지금 한참 공사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한옥은 지금 벌써 들어갔고, 지금 나머지 또 캡슐형 이제 모듈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어가는 소매점으로 받아서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전원 사무실이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뭐 간단하게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사무 공간이라 해서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뭐 거기서 뭐 주무신다든지, 주거로 꼭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듈을 놓은 평수가 6평 정도입니다. 6평 정도에서 또 주거 생활을 하기는 좀 곤란하죠. 자, 이런 모듈을 활용해서 여기에 지금 개발을 하고, 뭐 마당에 잔디를 깔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여기에 기반 시설하고 포함해서 모듈하고 다 갖다 놓는데 공사비가 1억 초반대 한 2, 3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진행되는 도중에 지금
이 매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2억대 지금 매입 문의를 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분양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분양은 진짜 끝났고, 개발하기 전에 이제 벌써 분양이 끝났고, 분양 이후에 지금 매입하신 분들이 또 재차 또 매도 또 문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매도 문의를 받는 내용들이 뭐 2억대 초반 정도에서 지금 매도 문의를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폐축사가 되어 있지만, 폐축사 이 건물의 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는 폐축사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특히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폐축사나 이런 것들을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이 개발 값어치가 굉장히 높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합니다. 이렇듯이 외곽 지역에는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값어치를 부여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조금 공부하시고 조금 많이 둘러보시고 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 영상을 띄워서 이제 한 번씩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뭐 지방에 이제 인구 소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시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탈아파트 추세도 또렷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듈이나 이런 이제 작은 평수들을 활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발주를 많이 내고 또 있지만, 이런 징검다리 주택들도 지금 호응도가 높으니까 대도시 주변 외곽 도시, 그 주변 인접 도시들 안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있는 이제 칠곡군도 구미, 김천, 대구 사이에 중간에 있는 위성도시예요. 이런 위성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이슈들이 또 많이 있죠. 저쪽으로 사실은 이제 의성이나 뭐 전천에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경북도 이제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사실 이런 이제 개발을 했을 때 호응도가 가면 갈수록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봐야 되는데, 환경도 보고 접근성도 보고 주변 시세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보고, 특히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기반 시설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전원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동떨어진 혼자 나홀로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도 하나 당겨오는 거, 상하수도 문제.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개발했는 데는 상하수도 시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도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을 연장해서 쓰는 이제 방법으로 공사비가 그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실제 수도 하나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게 너무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으면 이게 몇백만 원씩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 기반 시설을 이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 같으면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에서 하수 문제는 정화조를 판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개발을 할 때 어떤 기반 시설하고 연결 부분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이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개발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될 거라는 이제 그런 체크를 해보시면 나중에 값어치 판단을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값어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계나 토목이나 이런 거는 설계 사무실도 만나야 되고 여러 분들을 만나야 되지만, 너무 친숙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사서 팔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파트에 많이 몰려져 있죠. 그리고 상가나 이런 것들도 대도심에 많이 몰려져 있는 이유가 이런 난이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이나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또 전문가들 도움도 좀 받고, 이런 도심 외곽 지역의 대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사업은 사실 큰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금 알고 나면 또 그렇게 많은 리스크가 또 있지는 않아요. 값어치 부여하기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바꾸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말로 들리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탁 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을 하나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동산이든 상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이런 빈 땅 나대지가 됐든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값어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투자의 개념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위험성도 있고, 부동산 투자는 좀 안정적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해 보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는 이런 영상들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싶고, 투자를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값어치를 잘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번 영상에서도 사실은 또 조금씩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값어치 부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값어치를 부여를 하는지,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도 이제 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은데, 요번에 제가 이제 요 몇 개월 동안 이제 지금 개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축공법의 모듈이라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이제 모듈 공법을 이용한 이제 개발 사업을 컨셉을 했을 때,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내용하고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모듈을 수입도 하고, 국내에서 또 생산하는 시설하고 또 연계도 하고 해서 모듈을 활용한 이제 개발 사업을 지금 조금 많이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거기에 맞게 전원 창고라든지 요즘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립식 건축물도 많이 하는데, 조립식 건축물은 모듈의 경계점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듈로 해서 창고도 짓고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은 이제 투자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떤 값어치를 가지느냐, 어떤 값어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좌우된다는 거, 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